하지 힘줄병증 있으신 분들한테 알려주면 안녕하세요, 물리트리입니다. 늘 뭔가 그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기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 느낌에 부담이 컸습니다. 최근 그래서 주말마다 좋은 강의들도 좀 다니고 공부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늘 좀 약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완벽주의가 결코 그 좋은 게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어딘가에서 좀 봤어요. 그래서 나도 일단은 뭔가 하나하나 좀 완료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그 아름다운 게스트를 또 모시고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시안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가볍게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필라테스 강사 서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병원에서도 그렇고 필라테스 센터나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서도 흔히 접하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어떤 거예요? 혹시 그 평생 막 운동 한 번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나 좀 운동해야겠다. 그래서 운동하러 오셔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가셨어. 근데 다음날 막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뭐 발목이라든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셨어요? 있죠.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힘줄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힘줄이요? 네, 시아님 힘줄이 뭔가요? 힘줄은 이제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게 힘줄이죠? 맞아요. 네, 간혹 그 막 팔뚝에 그 혈관 보고 힘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줄은 그 건의 다른 말이고 영어로는 텐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강하고 유연한 섬유 조직입니다. 주로 타입 1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힘을 전달하여 근육이 수축할 때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아킬레스건 이런 게 힘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킬레스 건이 곧 아킬레스 힘줄인 거죠. 종아리 근육을 수축하면은 이 힘이 힘줄을 통해서 뼈에 전달되고 그래서 이제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힘줄에 문제가 생긴 걸 뭐라고 해요? 건염이나 건증 뭐 이런 병리학적인 용어보다 건병증, 힘줄병증, 텐디노패시라는 용어로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힘줄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가해지거나 과사용,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됩니다. 그럼 보통 힘줄병증의 증상은 어떤 건가요? 힘줄병증은 주로 통증, 부종, 그리고 운동 범위의 제한 이런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그럼 힘줄병증이 있으면 꼭 아픈 거예요? 통증이 꼭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통증은 힘줄병증의 주요 특징이며 과도한 힘줄 부하에 의해 시작됩니다. 보통은 환자가 손가락 하나나 한 두 개 정도로 이렇게 짚을 수가 있어요. 통증에 가해지는 압박이나 인장 부하가 클수록 통증 정도가 심해지고요. 부하가 거의 없거나 뭐 전혀 없을 때는 사실 이게 통증이 더 악화가 된다거나 퍼지진 않아요. 통증은 힘줄 병리가 있을 때 발생하지만 힘줄 병리는 통증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줄 병리 자체가 통증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워요. 통증은 반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힘줄 세포가 가장 악화되는 그럴 때일 겁니다. 반응성 단계요? 힘줄 연속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은 오늘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강의를 또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하지의 힘줄병증의 초기 반응성 단계, 이 시기에 각 부위별 힘줄병증의 주의사항이나 주의해야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을 조금 수정해주면은 이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 음. 그러면은 반응성 그 힘줄병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런 분들은 그 건강한 힘줄에 높고 강한 압력의 부하가 가해지면은 병리적인 변화와 함께 반응성 힘줄 병증 단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힘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고령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갑자기 이삿짐을 옮긴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생전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 다른 부상으로 잠깐 쉬다가 이제 막 복귀를 했다거나 시즌 초반에 이제 과도한 부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선수들의 재활을 전문으로 이제 해주시는 우리 운동치료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시즌이고 비시즌이고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상들이 잘 없는데, 이렇게 시즌 끝나고 이제 좀 놀아야지 이렇게 하고 막 펑펑 놀다가 갑자기 또 이제 시즌 시작해서 훈련이 막 많아지고 이럴 때 힘줄 병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힘줄 병증의 치료는 절대적인 안정보다는 운동과 부하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럼 무작정 휴식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네요? 네, 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질환들도 있지만 힘줄 병증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하 조절을 초기에 어떻게 좀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아까 압박이나 인장부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부하가 힘줄의 수용량,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초과할 때 이런 힘줄 병리나 통증이 나타나요. 압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눌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압박 부하는 뼈랑 이제 힘줄의 접합부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힘줄이 뼈 돌출부에 의해 압박되는 것으로 중둔근, 햄스트링, 아킬레스건의 그 정지 부분, 닿는 곳, 그리고 뭐 내전근의 힘줄 병증이 가장 흔하죠. 그럼 인장부하는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인장 부하는 일종의 당기는 힘이죠. 그 적절한 인장 부하는 힘줄을 강화를 하지만 과도하면 손상이 되겠죠. 아, 그럼 초기에는 이런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장 부하나 압박 부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복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힘줄병증 초기에는 통증 부위를 막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강하게 누른다거나 비빈다거나 강하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그럼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지의 각 부위별로 힘줄 병증이 생겼을 때 어떤 부위가 보통 압박이 되며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부위의 힘줄이 더 압박되고 늘어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해주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시아님이 필라테스 센터에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한 번씩 나타났던 힘줄 병증이 잘 발생하던 부위는 어디였을까요?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죠. 무릎? 맞아요. 대퇴사두근 힘줄이겠죠. 네네. 그 다음에는 여기 골반 옆에? 중둔근이랑 소둔근 그 붙는 힘줄, 이 부위. 그러면은 하지의 앞쪽이랑 옆쪽은 했으니까 이제 뒤쪽, 몸쪽 햄스트링도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은 그 하지 위주로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아님께서 또 한 번 나와 주신다고 해서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나눠서 다음번에 상지는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지의 힘줄병증 초기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아킬레스 힘줄병증. 아킬레스 힘줄의 정지 부분, 정지가 그 닿는 곳이에요. 이제 근육이랑 이렇게 힘줄이랑 해가지고 뼈에 닿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정지, 닿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보통 힘줄병증이 흔하게 일어나는데 압박 부위는 여기예요. 여기. 네. 이렇게. 발꿈치 뼈의 상부. 발등 굽힘을 했을 때 이 부위가 당겨지고 압박이 됩니다. 근데 발은 걸어 다니다 보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쓰이잖아요. 네, 지금 신고 계신 이런 그 미니멀한 신발들이 사실 아킬레스 힘줄 병증이 있을 때 좀 안 좋아요. 정말요? 네. 힐컵 자체가 딱딱해서 병증이 있는 부위가 압박될 수 있고 굽이 낮아서 이게 걸을 때 발등 굽힘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약간 굽이 있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굽도 좀 있고 이렇게 밑창이 곡선 형태 이렇게 발이 좀 구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신발이 좋아요. 그럼 아킬레스 힘줄병증은 운동화 같은 거를 신경을 써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그 반스 많이 신잖아요. 요것도 반스. 그러니까요. 네. 아킬레스 힘줄 병증이 있으신 분들 그 초기에 운동할 때 반스 안 됩니다. 대퇴사두근 힘줄은 그럼 여기 무릎뼈 이 부분에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무릎 아래쪽에 요 부분에 보통 이제 그 많이 압박이 되죠. 그러면 무릎을 깊게 굽혔을 때 아프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무릎이 이제 부하가 실린 상태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때 무릎에 부하가 간 상태에서 굉장히 깊게 굽혀진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동작을 하거나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강하게 잡아당긴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휴식보다는 증상과 시기에 따라서 부하와 가동 범위를 조절을 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풀 스쿼트는 해도 돼요? 가동 범위를 조절해서 대퇴사두근 힘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등척성 운동을 하는 게 통증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하를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벽에 기대서 하는 하프 스쿼트 같은 거나 하프 스쿼트 상태로 뭐 버텨주는 거 요런 거나 스쿼트 대신에 레그 익스텐션 이런 걸로 좀 통증이 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버텨주는 거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한 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인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막 지하철에 이제 막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 고관절 바깥쪽이 아파가지고 오신 환자분이 계세요. 그럼 중둔근 힘줄 쪽이겠네요? 맞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평소에 이분이 활동량도 많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계단을 확 뛰다 보니까 이 중둔근 힘줄에 무리가 오신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요? 중둔근 힘줄 병증의 압박 부위는 여기예요. 그 이쪽. 그럼 다리 꼬는 거 안 좋겠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꼬게 되면은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골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막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인정부하가 가해지겠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넙다리뼈 큰돌기 부분에
이제 압박이 증가하겠죠. 네. 음. 아, 그리고 그 의자를 너무 낮게 앉는 것보다는 살짝 높여주는 게 좋고요. 좀 오래 앉아 있었다 싶으면은 한 번씩 이제 일어나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짝다리 이렇게 짚는 거예요. 당연히 안 좋겠죠. 한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그 중둔근 힘줄에 가해지는 부하가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통증이 있으면은 걸음을 조금 빠르게 걷고 또 이제 이렇게 짧게 걸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한쪽 다리로 체중 부하가 실리는 그 시간들이 짧아져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아, 그 시아 씨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저 완전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자요. 아, 네. 그 바로 누워서 잘 때도 이렇게 무릎 밑에다가 네. 베개를 이렇게 깔아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 사실 제가 약간 원했던 대답은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죠, 많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매트리스가 막 푹신푹신한 게 아니다 보면은 여기 부위가 아플 때 이렇게 누우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몸으로도 알아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돌아 눕겠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요것도 좀 이제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네. 아까 이제 그 고관절에서 모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고관절에서 모음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골반이 이렇게 쓰면은 이때도 이제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두 개 정도 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 이번에는 몸쪽 햄스트링 힘줄 병증입니다. 아, 그럼 여기예요? 잠깐만요. 그 제 몸으로 엉덩이 밑에 이렇게 만져지는 뼈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앉으실 때 여기 닿는 뼈, 여기가 햄스트링 힘줄이 붙어 있는 부위고요. 주로 압박되는 부위예요. 엉덩 관절에 굴곡이 일어났을 때 당겨지고 압박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풀스쿼트나 음. 아니면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거나 런지 같은 것도 좋진 않겠네요. 그렇죠. 이때도 하체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은 가동 범위를 좀 제한을 해주거나 스쿼트나 런지 같이 고관절의 굴곡이 큰 운동들 말고 좀 다른 운동들로 대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의자 높이를 좀 높여주고 그 베개라든지 푹신한 베개라든지 방석을 깔아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햄스트링 밑에 수건을 말아서 조금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억지로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일어나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힘줄병증 있으신 분들한테 오늘 알려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힘줄병증의 초기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실생활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 상지편도 그 힘줄병증 초기 관리에 대한 내용도 이제 그러면은 네. 뭐뭐 찍어야 되지, 우리? 이제